이렇게 해서 비문학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친구들을 사실 많이 구제했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입시하는 사람들은 연말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거든. 텀블러에서 찾은 크리스마스. 그러네. 기사를 보니까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그러더라. 그치. 어쨌든 학생들 많이 어려웠을 거야. 이게 또 음. 특히 약간 그게 있어. 우리가 국어 제일 먼저 보잖아. 1교시 1교시. 뭐가 됐든지 간에 큰 시험들은 약간 이게 멘탈 싸움이잖아. 맞아. 기세 싸움이지.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확실히 1교시에서 빡 이렇게 와주는. 사실은 요새는 내가 국어 수업을 안 하잖아. 국어 수업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예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와버린 표준어 아닌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국어가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좀 특히 많이,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느끼긴 했을 거야. 우리 전에 문학사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왜 했었잖아. 맞아. 그 학생들이 이번에 특히 헐 막 이렇게 된 게 비문학 독해 글이거든. 이번 국어 특히 뭐 다 어렵긴 했는데 특히 거기에서 이제 좀 힘들어해서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한창 정말로 국어 수업을 하던 시절에 비문학 독해가 뭐랄까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이게 약점인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방법을 사실 많이 썼거든. 이거를 나의 노하우를 좀 풀까. 나는 사실은 이게 가장 정말 맞다고 나는 지금도 확신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국어 수업하던 시절에 이렇게 해서 비문학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친구들을 사실 많이 구제했어. 아 진짜? 근데 좀 힘들긴 해. 네, 근데 이제 혹시 의지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나 사실 이거 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수능 문제가 이번에 제시문이 비문학 제시문이 많이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낯선 개념들이 들어갔어. 문제도 약간 뭐 굳이 표현하면 신유형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나왔었거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국어 비문학을 위해서 막 리트 시험, 변호사 시험 있잖아. 리트 그 정도 문제를 봐야 된다. 진짜? 막 그런 얘기까지도 막 나왔거든. 최상위권 학생들이 퍼펙트하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어쨌든 왜 시험을 좀 빡빡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좀 쉽게 나오면은 그치. 이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낮게 준비했다가 팍 이게 문제가 되는 맞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최상위권 여유가 있는, 나는 정말로 100점 찍고 말겠다, 그러니까 원점수 100점을 찍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비문학 독해 그 역량 그 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역량이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 냉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잘 못한다는 거잖아. 글 읽기가. 그 친구들이 리트 그 문제 본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효과적으로 잘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력이 정말 문제가 되는 친구들 한테 하는 사실 극약 처방이긴 해. 근데 이게 웬만큼 최상이 아니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아. 내가 임상 결과를 갖고 있어. 첫 번째는 필사학이야. 필사? 필사. 어휘력 자체가 막 너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휘력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거랑 좀 별개야. 그거 말고 그냥 정말로 글 자체를, 내가 한국인인데 네이티브인데 이게 분명 읽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이거는 뭐냐면 꼼꼼히 못 읽은 건데, 꼼꼼히 못 읽은 경우에 학생들이, 내가 네이티브다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꼼꼼히 못 읽었다고 자각을 못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꼼꼼히 읽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양질의 텍스트를 충분히 읽은 경험치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 게 꼼꼼하게 읽는 건지에 대한 감이 좀 없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랄까 이렇게 슥슥슥슥 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통은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꼼꼼하게 읽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필사야. 필사를 하게 되면 이거를 꼭꼭 씹어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 물론 필사를 깜지 적는 것처럼 멍 때리면서 하면 의미가 없어. 요즘에도 깜제라는 말 써?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멍하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건 사실 그냥 팔운동이지. 그렇잖아. 그치. 그거 말고 정말로 이거를 한자 한자 보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소설가나 이런 문학
문학가들 같은 경우도 뭔가 내가 그 작품 공부하거나 할 때 필사하는 문학가들 유명인들 진짜 많거든. 맞아, 맞아. 이게 그냥 눈으로 그렇게 읽고 정독하는 거랑 필사하면서 보는 거랑은 본인이 아마 해보면 알 텐데 이 글을 소화하는 정도가 정말로 달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절대적인 총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어쨌든 충분하게 모국어 독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은 우선은 먼저 글을 꼼꼼하게 보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 왜냐면 그거에 대한 감 자체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선은 필사를 하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보는데 여기서 독해력이 만약에 그렇게 좀 발목을 잡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공부법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그치. 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꼭 그게 실천이 예쁘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진도가 쫙쫙 나가는 맛이 없어. 너무 오래 걸리지. 그치. 우리가 왜 문제집도 이렇게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도 체크하고 하면서 쭉쭉쭉 막 나가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좀 약간 뿌듯, 약간 탁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속도감이 좀 있어야지 그치. 신이 나니까. 그치. 근데 이게 그게 안 돼. 왜냐면 이걸 만약에 이를테면은 그런 비문학 독해 문제집 같은 거 무언가를 그게 뭐 EBS 교재든 뭐든 그걸 갖고 와서 만약에 그걸 필사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지문 하나 하는데 하나죠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지루한 싸움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베스트는 독해력이 돼주고 어른인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거를 좀 하기 쉽진 않은데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집중해가면서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로 그거를 필사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글을 이해하는 정도는 정말 다르거든. 그래서 만약에 특히나 지금 절대적인 좋은 글을 본 양 자체가 부족하고 독해력이 부족한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야 그러면은 지금 사실 독서 해가지고 독해력 올리고 정말 양질의 책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글을 읽는 역량 자체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그거는 밑에 애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상 힘들단 말이야. 그치, 시간이 없고. 그치. 국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막 할 때 애들 입장에서 문제집 쫙쫙쫙 풀던 친구들 같은 경우 되게 이게 느리고 지루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거든. 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를 좀 어쨌든 학생들이 독해가 좀 문제인 친구들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걸 하면은 필사를 안 하고 이걸 할 것 같은데 필사가 좀 너무 힘들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필사보단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그 글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둘 다 글을 조금 더 꼭꼭 씹어가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것도 내가 이제 학생들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인데 요약하기야.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제시문이 있으면 그게 보통 한 4개 정도 뭐 단락 5개 단락 뭐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실제로 논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하거나 하나의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근데 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요약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보통 비문학 독해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개념어나 이런 것들을 막 동그라미 치거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 문장이나 혹은 아니면 단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문을 볼 때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지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경우 잘 없어. 그치.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치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특히나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될지 잘 몰라. 맞아. 그래서 밑줄을 다 쳐. 맞아. 밑줄을 결국엔 다 쳐. 결국엔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글마다 있는 제일 중요한 문장 있잖아. 그 중요한 문장에다 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글들 같은 경우는 한 문단에 중요한 문장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다 부연 설명하는 글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 그치. 그러니까 그 해당 문단의 중요한 지점들,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거 퍼져 있는 것들이 이걸 예쁘게 표시를 보통은 잘 못하거든. 독해력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한 문장으로 예쁘게 딱 중심 문장 하나만 딱 잡는다고 글 전체가 예쁘게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요새처럼 비문학 독해 지문 수준이 만약에 높고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 경우는 더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글 전체를 한마디로 머릿속에 이게 예쁘게 들어간 상태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문단별로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글 전체를 그 한 문장들끼리 합쳐져 있는 문단으로 이게 예쁘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글 잘 이해한 거야. 그 정도로 글 잘 이해하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이게 수능이라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결국에는 국어 같은 경우도 이게 세상에 있는 잡학 지식들을 이거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우리과 전공을 할 때 전공 서적을 어려운 수준의 글을 잘 읽고 전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거잖아.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 특히 아무래도 지문 자체가 학생들한테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들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물론 당연히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알면 당연히 읽기가 좋아. 읽기 좋은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학생들이 리트 수준으로 그거를 공부를 할 수는 없어.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처음 본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독해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독해력 그 자체를 향상하는 게 사실 1번이 맞거든. 그리고 그게 되려고 하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성적이 뭔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우선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필사부터 하면서 글 전체를 내가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쁘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떤 객관식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그치. 어쨌든 지문 밖의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예쁘게 양질의 글을 머릿속에 넣는 훈련 자체를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나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고 이 다음에 이런 지문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실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얼마나 양질의 독해를 잘 오해 없이 사실적 이해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부차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지점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된다면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영역별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빡신 수준의 지문을 보고 연습하면은 좋긴 하겠지. 근데 나는 이제 중상위권 이하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선은 본인의 독해력을 검증해보는 게 맞고 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거는 진짜로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해보실 수 있을 것 그치. 같아.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번 엄마표로 한번 그 우라가 치미싱 좀 그 얘기 있잖아. 친자인지 확인해 보려면 내가 가르쳐 보면 된다.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나 가끔 컨설팅 하면은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막 진짜 엄마표를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나는 정말 그분들한테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어쨌든 그러면은 엄마표로도 사실 이거는 옆에 아이 앉혀놓고 책을 읽히게 하신 다음에 그 책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어떤 특정 부분만이라도 한번 필사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다져보거나,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혹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거는 요약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요약을 좀 한번 잘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거를 글 잘 이해하고 있구나가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 국어 문제야.